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의 구속적부 심사가 종료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라고 하죠.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심사가 15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속 적부 심사가 어떤 것인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손 씨가 이런 구속 적부심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 이 손정우 씨 같은 경우에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웰컴 투 비디오라는 굉장히 조금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제공한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예. 검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형기가 집행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4월부터 미국 법무부에서 계속 이 미국에서의 범죄로서도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도 요청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가 검토를 하다가 이제 형기가 종료되기 직전인 지난달에 이에 관해서 영장 신청을 했고,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네. 이에 따라서 영장이 집행이 되면서 현재 형기가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이제 뭐 좀 이렇게 법원에다 다시 한번 문의를 하는 것이 구속 적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범죄인 인도법 제22조에 따르면은 인도 구속 영장의 경우에도 범죄인으로서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청구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이 법원에서 비공개로 이제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15분 만에 종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 구속적부 심사의 결과가 24시간 이내에 나올 텐데, 결과에 따라서 석방 결정이 나오면 이제 집에 기각을 하는 거고, 기각이 되면 이제 수감 상태가 유지가 될 텐데요. 법원의 판단은 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아무래도 15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 변호인 측 그리고 검찰 측의 이야기를 굉장히 뭐 구두로 많이 들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아마 변호인 측에서 뭐 제출한 서면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면, 이 양쪽 것들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구속 적부심이라는 그 심사 자체가 인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15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추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손 씨가 미국 법정에 서게 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인데, 일단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보면 인도 결정을 내릴 때 적용된 범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은 미국에서는 지금 6개 제명 9가지 혐의로 지금 기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범죄인 인도 요청, 그 범죄인 관련 인도 조약이 있고 또 범죄인 인도 법이라고 국내 법이 있습니다. 예. 이 인도 법에는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느냐면, 법 제5조에 이 인도 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유기징역 1년 이상의 그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법 제7조 2호에 보면 이게 재판이 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죄에 대해서는 인도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청구 국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인도 요청을 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손정우 씨 같은 경우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금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에서의 이 9가지 혐의가 이와 그러면 동일한 것인지, 동일하다면은 처벌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우선은 미국 요청 중에 국제자금 세탁에 관한 혐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제자금 세탁에 관한 혐의는 국내에서는 아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겹치는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토를 일단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미국으로 만약에 송환이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뭐 범죄 사실이 이미 처벌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동일한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미국에서의 범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부수되는 다른 또 범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뭐 아마 자금 세탁에 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예, 아무래도 미국 법원에 넘어가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한국에서 처벌된 것과 다른 사실관계다,
있다라고 본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정호 씨가 미국에서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의 판단 또 향후 결과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비리 의혹과 또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가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일단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 쟁점들을 좀 짚어볼까요? 예, 우선은 조국 전 장관이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에 11가지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것이 2번 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일 날 처음으로 공판 기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예. 법원에서는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족 비리 관련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감찰 무마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가족 비리 부분은 뒷단으로 일단은 조금 진행을 지연을 하고 우선은 감찰 무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예. 8일 날은 우선 이 혐의에 관해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각각의 주장을 이제 뭐 공소 사실이라든지 변호인의 의견 이런 것들을 오전에 듣게 되고 오후에는 이제 이인걸 전 특감 반장에 대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증인신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보겠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의혹의 요지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은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이 2017년에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이제 비위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와 관련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 이 두 비서관도 3인 회의를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눴고 이에 관해서 뭐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양 비서관의 경우에는 본인들은 이제 객체였다 주체가 아닌 뭐 권리남용의 객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객체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셨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의혹을 밝혀내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아닌가요? 우선은 이인걸 전 특감 반장 같은 경우에 유재수 전 부시장을 실제 조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예. 또 그리고 공소장 검찰에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천경득 전 선임 행정관 예. 그러니까 선임 행정관이 뭐 이런 청와대 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증언을 받아서 좀 사실관계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당시에 이제 전 특감반장으로서 뭐 이런 사실관계 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를 진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당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요.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법정에 서는 날 이제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검찰은 일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 교수 측은 이게 별건 구속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작년 11월 1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법원에서 심급별로 그러니까 1심, 2심, 3심에 따라서 이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1심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2개월이고 두 차례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총 6개월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11월 11일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제 5월 10일에 이제 만료가 되고 5월 11일 자정이 되는 순간 원칙적으로는 석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 1심 재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고 있고 이 만약에 구속에서 이제 해제가 되는 경우에 석방이 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혐의를 그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가 일부 혐의만 들어갔었고 지금은 다른 혐의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혐의로 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를 해서 구속을 좀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것은 그러면 별건 구속이다. 그러니까는 본건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구속을 해서 굉장히 좀 부당하게 본건까지도 검토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헌법에서 이런 피해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좀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네. 것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과정을 좀 봤을 때 좀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이게 별건 구속의 주장도 뭐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는 예.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영장이 뭐 집행이 되고 이제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가 뭐 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 왕기춘 씨 같은 경우에 2008년에 갈비뼈 투혼이라고 해서 은메달리스트로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유도의 뭐 간판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들었던 굉장히 좀 자랑스러운 선수였는데 예.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2020년 3월 16일 날 대구 경찰서에 이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5월 1일에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 네, 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 씨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 왕기춘 씨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왕기춘 씨가 이제 1988년에 이제 출생한 사람인데 뭐 이제 은메달 유도를 이제 계속해서 2008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예. 이후에도 이제 국가 대표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대표팀 이게 진행이 조금 불발이 되면서 예. 대표팀에서 이후에는 떠나게 되고 네. 이후의 직업으로는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뭐 이제 이런 방송 관련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뭐 구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들어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은 좀 순탄치 않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이 왕 씨의 과거 여성폭행 논란 그리고 체벌 옹호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2009년에 과거에 여성 22세 여성을 경기 용인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뺨을 한 차례 폭행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됐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013년 12월에는 이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한 다음에 휴대폰을 몰래 사용을 하다가 이것이 적발이 돼서 또 8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굉장히 조금 구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예 조금 뭐 관심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체벌 논란이라든지 굉장히 조금 이런 SNS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였다가 이에 관해서 뭐 다른 분들의 반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소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요 재판과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